이 종목은 왜 탑7 골라놓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조선주, 두산인프라코어 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제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조선주들 흐름 한번 쫓아가 볼까요? 다우조선해양이 4%대, 현대미포, 삼성중공업도 2%대 강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으로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2차 야말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이 또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분석인데요. 이런 기대감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현대중공업도 1% 가까운 상승이네요. 바닥 모르고 떨어졌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이버 보겠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2분기 사실 엄청난 실적을 내놓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업 부분에서 실적이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목소리는 좀 지배적인 것 같고요. 비즈니스 플랫폼, 광고 쪽 매출은 그래도 괜찮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라인 핀테크 이 기대감도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3% 넘는 상승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CJCJB가 또 치고 올라옵니다. 5% 넘는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 개봉됐었던 어벤져스 흥행몰이 했죠. 그리고 그 뒤를 주라기 월드가 바통을 이어받았었고 다음 달에 앤트맨, 이 마블사의 또 히어로물 앤트맨이 후속작이 또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 미션 임파서블 기다리고 있고요. 대작들이 튀어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름 성수기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67,700원 현재 기록하고요. 두산인프라코어 실적에 대한 좋은 얘기들이 흘러나옵니다. 시장 예상치를 무난하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5% 넘는 상승으로 그래도 많이 눌렸었는데 이제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이네요. 10,000원대 임박해 있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분위기가 조금 좋지를 않죠. 삼성전자도 1% 약세고요. SK하이닉스는 5% 넘는 하락으로 진행됩니다. 상반기를 고점으로 실적 모멘텀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들 그동안 참 많긴 했는데요. 반도체 가격 상승세는 둔화되고 원가 부담은 가중되고 이러면 전반적으로 안 좋지 않겠는가 하는 시각입니다. 닷새 만에 하락으로 돌아서서 오늘 낙폭 제법 두드러지는데요. 괜찮은 것인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볼게요. 면세점주 보겠습니다.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사업자로 신세계가 선정이 됐습니다. 면세점 강자인 신라, 롯데와 함께 이제 신세계도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건데요. 물론 우려감이 있긴 합니다. 일단 애초에 경쟁 그 낙찰 가격 쓸 때 너무 높게 썼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1년 임대 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내야 된다라는 거, 1년에 3,300억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부담은 안고 가죠.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좋은 뉴스 그대로 반영합니다. 6.7% 급등이고요. 반대로 이 경쟁에서 밀려난 호텔신라는 1.6% 하락입니다. 수소차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 부각되는데요. 정부가 나서고 있습니다.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얘기가 고스란히 주식시장에 반영되네요. 정부와 기업 등 민관이 수소차 시장 선점하기 위해서 2조 6천억 원을 22년도까지 투입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관련주들 이렇게 강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분석은 이분과 함께요. 유한자증권 영업부 송태형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기차 관련주, 수소차 관련주 번갈아 가면서 최근 시장에서 관심을 쏟았는데요. 수소차 관련주도 오늘 일제히 강세요. 정부가 좀 나서준다고 하는데 이거 긍정적인 뉴스로 받아도 됩니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요. 지금 사실 정부랑 민간이 공동 대응을 하게 되면서 2022년까지 한 2.6조 원 정도의 투자 자금을 이제 확대를 해 나가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조금 이 수소차 관련된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지는 부분이 좀 생기게 된 것 같고요.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현대차 그리고 SK가스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민간이 확실히 공동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이 공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자동차의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 내연기관이 이 자동차 업계에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유럽에서 이제 디젤 논란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자동차로 이동
이동이 된다는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는 확실히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대안이 네.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이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점을 좀 더 봐야 될 텐데요. 이 친환경 차 중에서 지금 전기차하고 수소차 이 두 가지가 상당히 경쟁이 앞으로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부분이 조금은 수소차에 대한 부분도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두 자동차 모두 다 이제 이 더욱더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수소차하고 전기차를 둘 다 병행해서 이 가져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수소차와 전기차의 명암을 조금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뉴스를 읽어보면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더 궁극의 친환경차다라는 수식어를 달고 막 대두가 되곤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상당 부분 좀 겹치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 관련주들 오늘 뭐 많은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으면서 치솟는 종목들이 제법 많은 네네. 보이는데요.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도 전기차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을까요? 의견은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의견부터 드리면요. 먼저 글쎄요의 의견을 좀 드리고요. 제가 글쎄요의 의견을 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뭐 국내에서는 사실 수소차가 더욱더 이제 친환경이고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차다. 이렇게 많이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보게 되면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사업 비중이 높게 지금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이런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부분이 국내 외에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전기차에 먼저 인프라 구축이 생성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그 이후에 수소차가 그 들어갈 부분을 조금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2020년도까지의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이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긴 했는데요. 아직 조금 멀긴 했어요. 네네. 예,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히 더 이슈가 될 종목군임에는 분명하지만 옥석 가리기는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는 전기차 쪽으로 조금 더 네네. 주목을 해보도록. 전기차에 대해서는 시각 좋아요 의견 여전하죠? 저는 좋아요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면세점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세계 대 호텔신라.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신세계가 면세 이 사업권을 따가지고 네네. 가면서 오늘 주가가 오후장 들어서 더 올라가네요. 근데 많이 오른 측면도 있고 앞으로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 호텔신라 쪽에서 좀 투자의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일단 뭐 22일 날 이 인천공항 면세점이 사실 결정이 되었었죠. 지금 향수하고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패션 잡화 이 분야에서 지금 신세계 단독으로 이제 이 선정이 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면세점에서 상당히 이제 지갑 변동이 일어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4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으로 인해서 한 36%까지 좀 하락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었고요.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없게 되면서 한 24%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한 13%였는데 9%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이 매출액의 증대나 이런 부분을 좀 끼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좀 판단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단기적으로는 좀 적자가 시현될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사례를 보게 되면 롯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매출액이 한 1.1조 나왔을 때 이 임대료가 한 5천억 원 넘게 나왔었거든요. 절반 이상을 네. 임대료로 내야 되는 예, 거네요. 예. 그만큼 나왔었을 때 사실 적자를 좀 기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이 매출이 예상되는 부분이 7천억 정도가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임대료가 한 3,300억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적자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로 가게 되면서 중국인에 대한 관광객이 아무래도 좀 늘어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파이 자체가 더욱더 늘어나는 것에 이 신세계라든지 아니면은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면세점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은 뭐 단기적으로 점차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은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뭐 좋아요로 가면 될까요? 네, 전체적인 큰 틀 일단 좋아요를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이제 신세계하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롱숏 전략이 좀 가능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조금 더 풀어주세요. 네, 신세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매출액의 증대나 영업이익의 증대가 아무래도 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동종업계에서 롱에 이제 매수의 포지션을 취한다라면 상대적으로 이제 이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이 고정될 수밖에 없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매도의 포지션을 좀 취하게 되면서 이런 전략을 조금 이 기관 투자자나 이 외국인 투자자가 좀 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좋아요를 드린 이유는 일단 이 중국인들에 대한 관광객의 숫자가 좀 늘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파이가 좀 커질 수 있는 요소가 많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IT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좀 밀려나서 조금은 우려되고 있는 SK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올라가나 했었는데 오늘 지난 나흘간이었던가요? 조금 올라오던 것이 다 원위치가 되는 모습이어서요. SK하이닉스 그렇게 실적에 대한 우려가 큰가요? 앞으로는 남은 올해는 좀 기대하기 어렵습니까?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 사실 2분기에 대한 실적은 상당히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네. 네. 사실 매출액 같은 경우에 한 10조 원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한 5조 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 2분기까지의 모멘텀 실적으로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너무 높죠. 네, 기대감도 높고 네. 다만 이제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점차 이러한 매출액이 떨어질 것이다. 영업이익이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이제 반도체 고점 논란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는 악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사실 22일 날 보게 되면 3.9%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30일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련된 첨단 산업 관련된 이제 제재가 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사실 중국 측에서도 반대로 이제 이 첨단 제재인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런 우려감이 역시나 이제 마이크론에게 투영이 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중간에 낀 우리나라의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도 역시 악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요. 사실 동종업계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주주 환원 정책이 상당히 강하게 실시되고 있는 거에 반면해서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됐을 때 동종업계 내에서 매력도나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기대해 볼까요? 이 3분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그렇다면 좀 있는 것이고 주주 환원 정책 이에 대한 메리트도 찾을 수 없고 의견 자체를 좋아요로 찍기에는 좀 무리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좋아요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동종업계가 워낙 이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풍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주주 환원 정책이 이 앞으로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되면 이 새로운 모멘텀이 부여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원래 3분기에는 계속적으로 이 반도체에 대한 고점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도체 가격이 만약 상승을 하게 된다는 점을 가정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논란 자체가 좀 종식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한 종목을 나는 포트에 하나라도 담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 중에서는 뭘 담는 게 조금 더 투자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세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역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 분할 이후에 삼성전자는 영 힘을 못 내네요. 예, 전망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네. 예,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실적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이어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오늘 또 강해요. 주가도 강하고요. 2분기 실적 기대감도 또 크대요. 뭐 시장 컨센서스 가뿐히 넘길 거라고 하는데 진짜 그럴까요? 그러한 실적 컨센서스를 정말 넘길 건가? 이 것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이 뉴스가 상당히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에 발표한 뉴스인데요. 한 5월 굴삭기 판매량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네. 이 한국 이제 굴삭기 전체 수출액이 2.9억 불 정도가 나오게 됐었거든요. 전년 동기에 했을 때 한 35% 정도가 좀 증가한 부분인데요. 이 매출, 이 수출의 1위, 2위가 사실 미국하고 중국 네. 이렇게 지금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155% 정도 크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이제 굴삭기 판매가 많은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상당히 이러한 실적 컨센서스가 좀 넘어설 이 여력이 좀 많아 보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두산의 자회사죠. 두산 밥켓 역시나 지금 미국 쪽으로 계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두산 밥켓의 실적 성장은 한 24% 정도가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사실 지금 2분기에 두산 인프라코의 컨센서스가 한 2,300억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이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한 2,500억까지도 좀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게 된다라면 사실 주가가 워낙 많이 좀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동정 업계가 사실 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2.1배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8,800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밸류에이션 좀 매력도도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의견을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좋아요로 갈까요? 네, 저도 좋아요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가격 자체도 워낙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상방적으로 높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었고 10,000원 이 위로 치솟는 적이 뭐 쉽지를 않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좋아요 의견 받아보고요. 내일장 탑픽에서도 두산 인프라코어가 제일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셨다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마감 이제 임박해 오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